세비치님, 이번에 규제가 나오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전략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내 돈에 맞게 집을 살 수 있는 전략을 실거주하는 것과 아닌 것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. 맞아요. 우리가 이제 10, 15 규제 딱 나오고 나서 좀 전략을 수정하는 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오늘은 뭐 실거주, 투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요, 실거주를 하는 건데요. 내가 대략 종잣돈이 4억에서 5억 정도 있고, 이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실거주를 하는 그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규제 지역이라 했을 때는요, 15억 이하 아파트를 사야지 우리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대출 한도는 40%입니다.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대출이 40%까지 되면 나는 4억 대출을 받을 수 있죠. 그러면 내 돈이 6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나는 9억짜리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. 그러면 대출 40% 적용하면 3억 6천이 되니까 내 돈이 5억 4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대출이 만약에 40%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내 돈이 4억 8천이 필요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는 이제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딱 정해졌다라고 하면요. 이제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요, 딱 그 당시에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시세는 지금 매물 가격보다 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예시로 가져온 동네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이에요. 여기에 이제 8억 정도 되는 아파트 20평 정도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시세를 확인하는 거죠.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실거래가 들어가면 KB 시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해줄 때는 KB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. 이렇게 확인하시면 대략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평균가가 한 7억 5천, 그리고 상위 평균가가 한 7억 9천, 8억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은행에서 이거를 시세를 평균으로 보는 데도 있고 뭐 상위로 보는 데도 있고 좀 달라요. 그래서 요거는 실제 그 대출 상담 받으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,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연말이거든요.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 나오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을 했어요. 예전에 비해서 50%를 제한을 해서 지금은 대출을 안 받습니다. 신청을 안 받아요.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출은 지금 미리 알아볼 수는 있지만 결국 대출 실행은 내년도 상반기로 가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셔가지고 집을 이제 마련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대략 이제 종잣돈이 뭐 4억에서 5억 정도 있고 비규제 지역에 실거주하는 케이스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LTV가 40%잖아요. 근데 비규제 지역은 60%죠. 확실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60%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. 근데 규제 지역은 주택의 금액에 따라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.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여기가 대출이 60%가 되면요 6억을 받을 수 있죠. 그럼 내 돈은 4억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보면 아까 규제 지역에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비슷한 종잣돈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아파트 살 수 있죠. 규제 지역은 8억 정도 살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오시면 10억을 살 수 있잖아요. 그만큼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딱 정해지시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대략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30평대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지금 화성의 오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죠. 이 아파트의 KB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보면 대략 지금 뭐 10억 5천에서 10억 8천 정도 되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요 금액 가지고 대출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내 집 마련한다 하더라도 지금 비규제 지역 쪽으로 수요가 더 많이 갈 수 있고 풍선 효과가 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대략 종잣돈이 4억 정도 있고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갭 투자로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로 보셔야 돼요. 그게 갭이거든요.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
원래 우리가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매와 전세 동시에 할 경우에 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을 했죠.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제한을 하는데 요거를요, 지방에도 적용하는 은행이 있어요. 이게 모든 은행이 그런 게 아닌데 일부 은행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매와 전세 동시에 진행할 때는 확실하게 은행에도 확인해야 돼요. 세입자 전세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기존에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을 보시는 게 안전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전세를 낀 걸 보셔야겠죠.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나 스터디 참여하시는 수강생분들을 보더라도 이게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로 잘 매수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때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매매 전세 갭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낀 매물을 본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높게 맞춰져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우리가 매물을 받아 보시면요, 전세 가격이 다 달라요. 지금 시세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높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새로 맞춘다 했을 때도 우리가 전세가율이 좀 중요하잖아요.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저는 좀 기준이라 했을 때는 그래도 전세가율이 한 60% 이상 되는 곳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지역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 남양주시 다산동, 그리고 구리시 수택동 이런 곳들을 보시면 지금 전세가율이 60% 이상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 아까 제가 예시로 든 경우는 4억이니까 그러면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세가율 60% 되는 동네로 찾으시면 대략 내 종잣돈 4억으로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잣돈이 다 다르시잖아요. 그래서 종잣돈 먼저 확인하시고 방법은 제가 했던 그 방법대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만약에 제 예산이 3억이라면 실거주는 대략 5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고, 비규제 지역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대략 8억대 아파트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실거주 5억대, 투자로 8억대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?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.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제 수강생분들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럴 때는 엄청 이걸 단순하게 보는 게 좋아요. 결국에는 이게 실거주든 투자든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,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.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억짜리보다는 8억짜리가 좋다라는 거죠. 그게 우리가 결국 가격이 중요해요.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저렴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아요. 그걸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세 그래프 같은 걸로 쭉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고 빨간색이 8억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. 근데 얘들은 거의 보시면은 항상 이제 오를 때도 8억짜리 아파트 좋은 게 더 많이 올라요. 그쵸? 그리고 지금 최근의 모습을 봐도 좋은 애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. 네,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민을 했을 때는 내가 좀 더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 종잣돈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에 이제 10.1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,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, 이게 다 뒤엉키면서 더 지금 머리가 아파진 거죠. 그쵸?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내가 집 한 채 사는 것도 그냥 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. 그 대출도 더 꼼꼼하게 상담 받으셔야 되고, 혹시나 모르니까 세금 상담 받으셔야 되죠. 그리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지에 대한 공부도 되어야 되죠. 그쵸? 그래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열심히 찾아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